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묻어버린 3대 거짓의 산, 김평호 변호사 누가 헌재 판결문 썼나. 지금 한 20여일 정도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매일 여러분께 방송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우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자신을 향한 탄핵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를 이제는 완전히 다시 한번 복기를 해가지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야말로 역대급 전문가가 되셔야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 탄핵이고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 구형을 때린 이른바 박영수 윤석열 특검, 왜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 결의안, 이것을 완전히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셨다고 그래가지고 탄핵의 진실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됐다고 믿는 것은 이건 완전 착각이다. 착각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매일 탄핵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각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냐. 큰 전초전이 있었어요. 하나가. 그게 뭐냐면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박지원과 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그 한 대목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른바 거짓의 산입니다. 이 거짓의 가짜 뉴스 그 산맥을 갖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과시켰어요. 이게 두 번째 거대한 산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국회에서 넘어온 완전히 사기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켰다. 이게 바로 거짓의 산 새덩어리입니다. 자, 언론이 불같이 들고 일어났다. 두 번째, 국회가 그것을 갖고서 그대로 그것을 모아가지고 모자이크해서 통과시켰다. 그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 결의안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고쳐가지고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다 이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건 무슨 이야기냐? 박근혜 대통령을 언론이 완전히 융단 폭격을 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를 통과해서 마침내 2017년 3월 31일 구속될 때까지의 이 대하 드라마, 거대한 드라마가 너무도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다 이거예요. 그게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북한이 개입해서, 중국이 개입해서, 뭐해서? 그것도 우리가 굉장한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대한 너무도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애초부터 있었다. 바꿔 말하면 뭐냐? 기획세력의 존재, 기획세력.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탄핵에 이어서 구속을 시키고 구속한 박근혜 대통령을 일주일에 4번씩 법정으로 끌고 가지고 인민재판을 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만든 배후 세력이 있다 이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배후 세력. 그 배후 세력이 처음부터 거대한 조직으로 출발했을 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 첫 출발이 뭐냐? 바로 2016년 8월. 네. 손석희가 2016년 10월 24일 JTBC를 통해 가지고 태블릿 PC 보도를 터뜨리기 전 2달 전에 만들어진 이른바 최순실 태스크포스입니다. 이 최순실 태스크포스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한테 천추의 한을 품었던,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문재인 진영에 참여한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의 조응천 의원, 그 다음에 이른바 광고회사에서 불멸의 카피라이터로 활약했던 손혜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응천의 개입이란 건 뭐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최순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마 가장 정통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조응천이. 이 조응천이가 내놓는 이 이른바 보따리를 국민의 정서에 가장 적중하는 그러한 카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손혜원이다. 이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손혜원. 그 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시적으로 국민의 가슴에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도종환인가? 도종환. 시인 도종환. 2016년 8월에 조응천, 손혜원, 도종환 3인이 최순실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우상호의 폭로가 저는 절대 이걸 안 놓치는 거야.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큰 얼개를 만든 거예요. 최순실을 갖고 박근혜 정권을 치자.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느냐? 라고 하는 큰 얼개가 마련된 거예요. 이 얼개를 갖고 이른바 거대한 배후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컨트롤 타워에서 만들어낸 이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10월 24일,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의 폭로, 이른바 폭로, 가짜 태블릿 PC 보도로 횃불을 올리게 된 거다. 설명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태스크포스, 이른바 조응천, 손혜원, 도종환 3인이 이른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간을 사이를 연결고리를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용어로, 이걸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이 용어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탄핵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건가를 가장 설명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잘하신 분이 박정자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박정자. 조선일보 안병훈 부사장, 지금 출판사 출판사를 하시는 안병훈 회장의 부인이시죠. 이분이 이제 조선일보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분은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프랑스 유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딱 두 단어로 설명했어요. 이른바 섹스와 샤머니즘. 섹스와 샤머니즘. 이건 가장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모델이 뭐였느냐? 이른바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 그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섹스와 무속으로 때려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에 이르게 만든 바로 그 각본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도입한 거다. 섹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 그것도 미혼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른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무속을 연결하는 이 샤머니즘, 이게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하게 만든 이른바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난도질한 데 성공했던 두 가지 도구가 뭐냐? 섹스와 무속이라는 거예요. 이 섹스와 무속에 감춰져 있는 건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른바 가부장적인 여성 학대 심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손석희가 JTBC에서 보도를 하자마자 터져나온 게 뭐냐?
바로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이 스캔들이라는 거. 무지막지하게 터져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이건 포르노그래피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대한민국의 그 국민 정서 속에 감춰져 있던 이 가부장적 여성 학대 심리가 완전히 박근혜라고 하는 이 여성 대통령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한 거예요.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진 거지. 여기에 거대한 좌익 기획 세력이 붙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건 뭐냐? 제가 그동안 20여일 동안 탄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내란이고 정권 찬탈, 정권 쿠데타다 이거야.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을 여성이라는 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신비주의,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약간 무당적 느낌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샤머니즘, 여기다가 불을 질른, 여기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론이란 이름으로 불을 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불을 질렀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간 사건, 그게 뭐냐면 바로 2014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입니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길이 이미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2014년 4월 16일이잖아요. 세월호 침몰 사건이. 그 세월호 7시간의 미스테리를 파헤친다는 명목으로 최보식이가 3개월 후인 2014년 7월 18일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에 쓴 이 기사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도화선에 가장 먼저 불을 지른 거다. 신비로웠던 원칙주의자 박근혜의 이 허상을, 이건 허상이었다라고? 그래?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을 준 그 칼럼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 오전 10시쯤 대통령이 서면으로 첫 보고를 받은 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도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 그런데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박영선이가 대통령께서 그 7시간 동안 집무실에 계셨나? 그러니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위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 이게. 그래서 세간에서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최보식이가 이것은 루머라고 은근히 봐주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 정보지나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등장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여겼다. 이러면서 세월호 7시간 동안 그 7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원회를 불러가지고 아니면 모처에서 정의원회와 미래를 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 글을 씁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릴 것 자체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여겼다. 은근히 박 대통령을 봐주는 거예요. 행여 누가 화제로 삼으려 하면 그런 들으나 마나 한 얘기는 그만하라며 말리곤 했다. 아주 야비한 인간이지.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그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에게 결혼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건. 이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박근혜를 잡으려고 한 거야 이건. 이건 조선일보가 박근혜를 잡으려고 하는 그 기획으로 쓰지 않은 칼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그는 정치인 박근혜의 7년간 비서실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의 이권 개입, 박지만 미행 의혹, 비선 활동 등 모든 걸 조사하라며 큰소리를 쳤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됐다. 참,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전히 그 시대의 심벌 같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끌어안고 있다. 라면서 김기춘의 목을 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칼럼, 최보식 칼럼이 나간 그 다음 달에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을 인용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풍문을 소개했어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기정사실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강타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이 최보식 칼럼에 대해서 정말 정면 대결을 했어야 돼. 뿌리 뽑았어야 돼. 이렇게 끌어오르는 상황에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손석희가 터뜨린 최순실의 태블릿 PC. 이건 최보식 칼럼을 보면 이건 완전히 여성 대통령에 대한 악랄한 이건 포르노그래피. 여러분, 이 최보식의 기사가 나가고 손석희가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터뜨린 다음에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정리한 건데 이 중에 단 하나도 진실인 게 없어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골라볼게요.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과의 공동정권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다. 최순실의 친언니 최순득이가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동창이다. 최순실의 언니는 성심여고를 다닌 일이 없어요. 지금 LA에 살고 있는 성심여고 박근혜 대통령 동기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LA에서 칠순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야,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윤창중은 개인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가짜 뉴스에 제가 살해됐지만, 생매장되고 난도질 당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이야.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억울한 기사로 난도질이 돼가지고 탄핵을 당해가지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해가지고 지금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예? 이건 뭐냐? 윤창중 워싱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이야. 그대로 예고편이야. 윤창중이가 당시 대한민국 언론에 의해서 당한 걸 모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으로부터 당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이거 보세요. 최순실이가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시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했다. 최순실이 단골로 드날던 마사지 센터 원장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에 앉혔다. 천벌을 맞을 이야기예요. 이건 마사지 센터, 마사지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운동기능회복센터, 이런 거 재활센터야. 원장 정동춘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이게 뭐냐? 섹스를 집어넣는 거지. 통일 대박은 최순실의 아이디어다. 미국이 한국의 촛불 시위를 지지했다? 주한 미 대사관이 촛불 집회 1분 소등에 동참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이른바 촛불 집회에서 1분 소등할 때 거기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 대통령을 보라고 말했다. 완전히 거짓말이지. 청와대가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비아그라를 구입해가지고, 이야, 정말 이건 더러워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와 밀회했다. 검찰이 다 수사했어. 알고 보니까 정윤회는 그날 이른바 무속이라고 하는 이모 씨하고 같이 있었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강남의 한 병원에서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전부 거짓말. 과거 차움병원을 이용하면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다. 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왼쪽 턱 밑에 주사 바늘과 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미용 시술을 받은 것 같다. 이 천벌을 받을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 간절하게 원하는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말의 출처는 최순실인 것 같다. 하하하하. 네? 이 대목은 브라질 문호 파울루 코엘류, 여러분 아시죠?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침대가 2개인데 하나는 최순실의 것이다. 새누리당 당명은 최순실이 당명했다. 독일 검찰과 경찰이 최순실 일가가 독일에 숨겨둔 재산이 10조 원에 달한다. 안민석이가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300조를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화여대 총장에 전화를 거서 정유라 입학을 요청했다. 최순실 씨 측근 차은택 씨가 심야에 청와대를 제 마음대로 들락거렸고 청와대는 탈모 증세가 있는 차 씨를 위해 발모제까지 구입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게 언론에서 소설을 썼다? 어림없는 겁니다. 이른바 정치부 기자를 40년 한 사람의 경험으로 보면 언론이 이런 것까지 장문할 그런 상상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거야. 공장이 있는 거야. 자, 이걸 바탕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넘겼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쓴 글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정미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한 그 판결문은 법률가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판결문의 실제 작성자가 밝혀지리라고 믿는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재판관, 판사가 쓴 판결문이 아니라는 거지. 바꿔 말하면 어딘가에서 이게 만들어져 온 판결문이 아니라면 법을 연구한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 탄핵의 트라우마가 굉장하잖아요. 굳이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윤석열 찍어버리고 만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이런 국민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김평우 변호사님의 주장이 뭐냐면 그런 엉터리 가짜 뉴스를 갖고 국회가 이른바 탄핵 사유로 헌법 위배사항 5개 항과 법률 위배사항 8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두 13개 항으로 탄핵 소추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네? 여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560억 원의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소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범죄 행위. 국회 탄핵 소추 결의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560억 원의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소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른바 강일원 재판관과 권성동이 간의 이른바 쟁점 정리와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장에 있었던 8개의 법률 위배 사유, 그러니까 560억 원의 뇌물을 먹었다고 할 때에 걸었던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라는 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권한남용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는 거예요. 왜 파면을 시켰느냐? 이른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헌법 65조 제1항에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헌법에 있는데 이게 65조 제1항이라는 거야. 65조 제1항. 근데 65조 제1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탄핵 대상자가,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을 해야만, 네? 무슨 얘기냐면 뇌물죄나 직권남용죄나 강요죄 같은 걸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 이거야. 헌법 65조 제1항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사이비 권성동 변호사가 만들어 통과시킨 박범계 권성동이 만든 이 탄핵 소추안이 갖고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헌법 65조 1항에 단순히 비리나 부정, 무능, 부도덕한 행위로 탄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다 삭제해버리고 권한남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거다 이거지. 그런데 과연 판사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김평호 변호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건 누가 만들어 준 거란 거야. 왜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탄핵 소추장에 기재된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죄명과 법조항을 빼버리고 권성동이한테 다시 써오라겠잖아. 그러면 다시 국회에서 3분의 2의 재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고쳐버린 거야. 이건 완전히, 이건 내란이야, 내란. 이건 그야말로 시대의 범죄 행위지. 왜 권한남용이라는 법조문에도 없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까? 결코 이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안에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배제하고 다 빼버린 거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 소추 의결서의 안꼬를 다 빼버리고 헌재가 권한남용이라는 항목을 집어넣은 거야. 잘 아셔야 돼. 새로운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재판한 것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단죄할 아무런 증거나 선례가 없음을 미리 알고 다른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의도로 법전에 없는 권한남용이라는 애매모호한 탄핵 소유 사추를 새로 만들어서 적당히 헌법 위배라는 이유로 탄핵을 하는 잔꾀를 부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네. 내일은 다른 내용을 갖고 여러분께 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